여보, 당신 미국 와서 산지 몇 년 됐지? 한 29년 정도 됐지? 벌써 그렇게 됐어? 아, 하긴 나도 벌써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렇긴 하겠다. 우리 미국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어 봤잖아. 그때 당신 사람들 만났을 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뭐였어? 첫 번째는 언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 거지.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먹고 살 게 있냐,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지.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 미국 가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영어 잘 안 돼도 뭐 할 수 있는 거 있나? 뭐 그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었던 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영어 잘 못해도 특별한 기술 없어도 미국에서 먹고 살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성공하신 한국 분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걸까?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기술이 없어도 정말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한 기술 없이도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맨몸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직원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내 사업으로 키울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일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직업 순위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까지 갈 수 있는 직업 탑 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기준은 5가지입니다. 시장 수요가 커지는가, 진입 장벽이 낮은가, 혼자 시작해서 팀으로 키우기 쉬운가, 반복 매출 구조가 생기는가,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이 업종을 밀어주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위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홈케어는 수요만 보면 정말 강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17% 성장이 예상되고 연간 평균 76만 5,800개의 공석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걸 1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문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위는 청소 서비스입니다. 제가 청소를 1위로 둔 이유는 이 5가지 기준을 가장 균형 있게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청소업은 비교적 빨리 시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반복 매출 구조가 좋습니다. 집 청소, 오피스 청소, 상가 청소, 이사 청소, 에어비앤비 청소처럼 한 번 잘하면 정기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업종은 전국 평균 시급보다 실제 현장에서 오가는 돈의 느낌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 지역에서는 전기 청소가 방문당 250에서 300달러, 딥클린이나 이사 청소는 600에서 800달러 이상으로 안내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1300 스퀘어피트 렌트 타운홈 청소를 외주를 줬을 때 2년 전에 4시간에 500달러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즉, 청소업은 단순히 시급 노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직접 뛰지만 나중에는 직원이 현장에 가고 나는 고객 관리, 일정 관리, 품질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업은 가장 빨리 작은 회사가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2위는 조경업입니다. 조경업도 청소업처럼 반복 매출 구조가 좋습니다. 잔디 관리, 가지치기, 낙엽 정리, 계절별 정원 관리처럼 한 번 고객이 생기면 월 관리 계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조경업도 전국 평균 숫자보다 시애틀 지역 현장 체감은 훨씬 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권 자료를 보면 잔디 관리 방문은 대략 50에서 100달러 안팎, 전문 조경 유지 관리비는 월 300에서 500달러, 손이 많이 가는 경우는 월 800에서 1,500달러 이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작년에 저희 집 뒷마당 잔디를 없애고 돌로 바꾸는 작업에 15,000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 잔디 깎기가 아니라 프로젝트형 조경 작업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청소가 실내 반복 계약형 사업이라면 조경은 야외 반복 계약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경업은 몸으로 시작해도 고객 리스트 자체가 자산이 되는 업종입니다. 3위는 시니어 홈케어입니다. 이 업종은 수요만 보면 사실 정말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될 전망이고 관련 직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17% 성장이 예상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도 워싱턴 케어스 펀드 혜택이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면서 장기 요양 관련 수요를 받쳐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은 이민자들이 실제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워싱턴주의 어덜트 패밀리 홈은 일반 주택 형태에서 운영되는 모델이고 기본적으로 혈연이 아닌 성인 최대 6명을 돌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집으로 시작해서 주택 기반으로 운영하는 홈케어 비즈니스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도 시애틀에서 중국인 이디오피아 이민자분들이 집을 구매해서 홈케어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넓혀가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1위가 아니라 3위에 둔 이유는 사업화 난이도 때문입니다. 홈케어는 청소나 조경업처럼 몸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영어 소통, 그다음에 신뢰, 다큐멘테이션, 그리고 사람을 직접 다루는 부담이 큽니다. 즉, 수요와 성장성은 정말 강하고 이민자 사업화 사례도 실제로 많이 있지만 신규 이민자가 맨몸으로 시작해서 빠르게 내 사업으로 키우기에는 청소와 조경보다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4위는 페인팅입니다. 페인팅은 청소나 조경보다 조금 더 결과물 퀄리티와 평판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에서 독립업체로 가기 좋은 업종입니다. 집안 전체 페인팅, 외벽, 상가 내부처럼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고 청소나 조경보다 한 번에 받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자를 따라 배우지만 실력이 쌓이면 직접 견적을 내고 팀을 꾸리고 자기 이름으로 업체를 낼 수 있습니다. 즉, 페인팅은 반복 계약형 사업이라기보다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성장하기 좋은 업종입니다. 5위는 정크 리무벌입니다. 폐기물 수거를 의미하는데요. 이 직업은 아직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분명 시장이 있는 업종입니다. 이사하고 남은 짐,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 차고 정리, 창고 정리, 작은 오피스 정리처럼 혼자 처리하기 어렵고 귀찮은 일이 미국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국 누군가 대신 해줘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킹 카운티만 봐도 비즈니스 재활용 수거는 민간 업체가 맡고 있고 정기적으로 업체를 부르지 않아도 직접 처리 시설로 가져가서 버릴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큰 물건이나 버릴 물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와서 치워주고 실어 나르고 처리까지 연결해주는 서비스에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장 배경도 약하지 않습니다. 미국 폐기물 수거 서비스 시장은 2025년 시장 규모가 약 861억 달러를 제시되고 사업체 수도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업종의 장점은 처음부터 큰 회사처럼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작은 트럭이나 밴으로 시작해서 가정집 정리, 이사 후 남은 물건 수거, 소규모 오피스 정리 같은 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처럼 매주, 조경처럼 매달 이어지는 강한 반복 매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크 리부머를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성은 분명히 있고 앞으로도 필요한 업종이지만 반복 매출과 사업화 구조에서는 앞에 네 업종보다 조금 덜 선명하기 때문에 5위에 올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위는 그냥 직업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맨몸으로 시작해서 사업까지 가능한 직업, 제가 본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째, 시장 수요가 커지는가? 둘째, 진입 장벽이 낮은가? 셋째, 혼자 시작해서 팀으로 키우기 쉬운가? 넷째, 반복 매출 구조가 생기는가? 다섯째, 정책이나 제도 변화가 업종을 밀어주는가?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 탑5는 이렇게 됩니다. 1위 청소 서비스, 2위 조경업, 3위 시니어 홈케어, 4위 페인팅, 5위 정크 리무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사업하시면서 꼭 아셔야 하는 노동 규정과 직원 운영 팁 올려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직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 꼭 챙기세요. 지금까지 인사는 윤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